안녕하세요. 슈아이 스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미국령에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린란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란드는 지리적으로 북아메리카 대륙 북동쪽 북극해와 북대서양 사이 북위 60도에서 83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북부 바로 옆에 있고 아이슬란드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216만 6천 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5만 6천 명, 수도는 누크이며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크게 보이는 이유는 메르카토르 도법의 왜곡 때문으로 실제 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슷한 크기, 한반도의 10배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섬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린란드의 거주민은 이누이트 원주민이 90%, 덴마크계 주민이 10% 정도입니다. 인구는 해안가 도시와 마을에 집중되어 있으며 내륙 빙원 지역에는 사실상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이누이트족은 북극 지역인 캐나다 북부 알래스카, 그린란드, 러시아 추코트카에 거주하는 원주민으로 사람들을 뜻하는 이누쿠티투투어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오늘날 약 1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사냥, 업, 개썰매 문화로 유명합니다. 그린란드의 역사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이누이트족이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혹독한 북극 환경 속에서 사냥, 어업 중심의 생활 문화를 형성하였고 오늘날까지도 그린란드 정체성의 핵심은 이누이트 문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세기부터 15세기는 바이킹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릭 더 레드가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된 후 986년에 그린란드 도착하였는데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땅 이름을 그린란드, 초록의 땅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농경 기반 사회였으나 소빙하기로 인해 붕괴되고 15세기경 유럽계 정착민은 사라지게 됩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식민지화 시기입니다. 1721년부터 1814년은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왕국의 시기인데 선교사 한스 에게데가 두 국가의 도움을 받아 그린란드의 현재 수도 누크를 설립하고 이누이트족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펼치며 선교기지를 세우게 되고 이후 덴마크 노르웨이 왕국이 그린란드를 식민지로 편입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유럽인들의 지속적인 정착과 교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으로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1814년 키엘 조약으로 분리되게 되면서 그린란드는 덴마크 단독 지배로 전환됩니다. 14세기 후반부터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동군연합 형태로 하나의 왕이 두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체제는 수백 년간 유지되며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페로제도 같은 북대서양 영토도 함께 관리되었습니다. 1807년 영국이 코펜하겐 전투에서 덴마크 함대를 공격한 뒤 덴마크는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패배하면서 프랑스 측에 섰던 덴마크도 패전국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키엘 조약은 1814년에 영국, 스웨덴, 덴마크가 체결한 평화조약인데 덴마크와 노르웨이 동군연합이 해체되고 노르웨이 본토는 스웨덴에 할양됩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페로제도는 덴마크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린란드는 현재까지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953년 덴마크 헌법 개정으로 식민지에서 덴마크 왕국의 일부로 승격되었고 1979년에 그린란드는 덴마크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고 2009년 자치정부법을 통해 자원관리, 사법권, 경찰권 등 대부분 권한을 확보하며 자치권을 확대해 내정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 국방 분야는 여전히 덴마크가 담당하고 있고 덴마크가 연간 3.6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그린란드에 지급하며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이 그린란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최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차지하려 하고 있는데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하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미, 러 중 각국이 왜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먼저 보게 되면 군사안보 전략으로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을 잇는 북극 요충지로 미사일 방어 체계와 조기경보 레이더 설치에 적합하고 나토 방어망의 일환으로 북극 항로 감시 및 군사 인프라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2019년 및 2026년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인수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협상 추진을 공식화하고 그린란드는 전략적 안보 요충지이며 미국의 영토로 재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덴마크를 차지하기 위한 액션에 들어가자 덴마크를 포함하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며 군사훈련을 구실로 그린란드의 병력을 파견합니다. 이에 열받은 트럼프는 이들 8개국에 2월 1일부터 10% 관세, 6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완전 매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유럽도 반격을 하게 됩니다. EU는 930억 유로 규모 보복 관세 패키지를 준비하고 미국이 관세를 강행할 경우 맞대응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관세 철회를 선언하자 EU도 보복 관세를 6개월 유예하며 긴장 완화가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1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는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터와 회담 후 그린란드 및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한 미래 합의 틀을 마련했다고 발표하고 이에 따라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합니다. 동시에 무력 사용은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린란드에는 미국의 최북단 군사기지인 피투피크 우주군기지, 옛 툴레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피투피크 기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1년부터 미군이 그린란드에 들어와 설치한 군사 거점에서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기지 건설은 냉전 초기인 195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951년 미국과 덴마크는 그린란드 방위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냉전기의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확장하였는데 미사일 조기경보우주 감시북극 전략 거점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군사기지의 초기 명칭은 툴레 공군지지였는데 2023년 미국 우주군 체제에 편입되며 피투피크 우주군 기지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와 협의해 그린란드 내 미군 기지 건설 확대와 군사 접근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베네수엘라 석유에 이어 그린란드의 히토류를 비롯한 광물, 에너지 자원인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며 안보적인 내용을 부각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전 세계는 AI,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으며 히토류는 매우 중요한 광물이기 때문에 AI 시대를 선점하려는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자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북극 항로 개척과 자원 개발을 통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란드는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근 그린란드에 대한 정책 상황을 정리하자면 그린란드 내 군사 접근권 확대를 주장, 필요시 원하는 만큼 기지 건설이 가능하다고 발표하고 기존 덴마크와의 1951년 협정보다 강화된 권한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협상안에서는 미군 기지에 미국 주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덴마크는 그린란드 영토 주권 양도에는 반대하지만 안보 협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자세입니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군 기지 확대와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 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반발해 마가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겐을 패러디한 메이크 아메리카 고 어웨이, 미국 물러가라 구호와 빨간 모자가 반트럼프 시위의 상징으로 확산되었고 코펜하겐과 그린란드 누크에서 수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제외한 미국 의회,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EU, 덴마크 간 갈등은 완화됐지만 그린란드의 문제는 여전히 국제적 긴장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